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세상 깨닫게 되는데요. 잘해드려야지 늘 생각하지만 마음 분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허리 통증으로 아파하시고 또 밤새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의료기기나 보조식품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이 척추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근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척추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척추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허리 통증 앓으신 분들 꽤 많으시죠. 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아픈지, 이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네,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이 겪는 질환 중 감기 다음으로 가장 흔한 것이 허리 요통이라고 합니다.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금 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허리 통증을 부르는 잘못된 자세, 또 나쁜 습관이 있다면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평소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 척추 근육에 긴장과 부담이 증가하여 척추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휘게 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평소 운동 부족으로 허리 근육이 약한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만으로 배가 나온 경우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척추 후관절에 부담이 증가해서 또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 척추가 약해지기 마련이죠. 또 나쁜 자세와 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누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퇴행성 질환이 선생님 많다고요. 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네. 20대에서 40대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50대 이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어서 두 질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에 있어서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엉덩이나 다리 발끝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관절과 같이 딱딱한 조직을 신경을 누릅니다. 디스크는 계속 아프지만 협착증은 걸어 다닐 때 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와 협착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이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많이 알고들 계신 질환이 허리 디스크일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 자체가 병명은 아닙니다.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는데 네. 이것을 추간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이것을 디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스크가 체중 부하 시에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요, 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네요, 선생님.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연한 중심부인 수액과 이를 싸고 있는 질긴 외곽부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륜은 갈라지거나 틈이 생깁니다. 섬유륜 사이의 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수액이 틈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터지게 됩니다.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 뿌리를 누르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네,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 이 섬유륜 조직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 틈 사이에 수액이 밀려나오는 질환, 흔히들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과 동시에 하지 방사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 약화되거나 감각 이상, 또 반사작용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허리가 끊어질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기도 하면요, 이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수술하지 않고도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의 경우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치료를 하게 되면 상태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치료인 신경차단술과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약물을 직접 디스크 내로 투입하는 시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이제 우선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 통증이 심할 때는 신경 주사 치료라는 걸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신경 주사라고 하면 선생님 어떤 주사인가요? 예, 신경근 차단술은 통증이 원인이 되는 신경에 주사로 신경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투입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치료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디스크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주사바늘로 염증을 줄이는 약을 주입해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합니다. 뼈에 이상은 없지만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1에서 2주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시험하면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운동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세요. 이럴 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디스크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네. 시술이라고 하면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사 치료와 거의 비슷한 원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 특수 카테터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을 꼬리뼈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염증 완화제나 유착 방지제와 같은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 및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해결해 줍니다. 10분 정도 짧은 시술을 받고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술 후 통증의 호전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4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피부 절개가 없어 통증이 크지 않고 고령자나 당뇨병, 심장질환자 등의 고위험 환자들한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척추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CT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측만증이라 하고 네. 디스크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껏 그냥 계속 그냥 저기 뭐야 가서 치마 한 대 맞고 그냥 계속 이렇게 버텼거든요. 네. 그 운동하면서 네네. 제가 이제 악파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다리로 처음에는 엉치부터 다리로 내려와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다리가 지금 휘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 휘었다고요? 다리가 구부러졌어요. 아, 네네. 그러면서 다리도 안 좋고 지금 음. 무릎도 약간의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뭐 병원에 가도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도 네. 뭐하게 안 다니고 그냥 꾸준하게 안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뭐 약간 힘들면 그냥 뭐 심정 좀 맞고 이리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요즘 더 조금 이제 세월이 가니까 조금 더 심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허리도 지금 조금 움직이면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방법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네, 예, 어떻게 시청자분, 해야 예, 되는가. 말씀하신 증상을 들어보면 네. 먼저 측만증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선천적인 네. 측만증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로 아마 허리가 휘면서 측만증이 발생한 걸로 예상됩니다. 아, 네. 그리고 측만증이 있으면 허리가 휘었기 때문에 골반이나 네. 그 밑에 무릎까지도 이게 쉴 수가 있는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측만증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태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엉치나 다리 쪽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우선한데 이게 예, 겨울에 예.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겨울 예. 되면 예, 예.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예. 겨울 되면 더 아픈 건 원래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 네, 경직이 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을 좀 더 느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드니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네. 기본적으로 이 척추 측만증이나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질환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난다고 더 좋아지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만으로 좀 수술적 치료까지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너무 초기 증상이신 것 같으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저희가 협착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할 단계인지 아니면 가벼운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네, 한번 해보서 척추 질환이라는 건 기본적인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차원으로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저기 뭐 가서 무슨 그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건지. 하면은 좋을까요? 네, 예. 그 CT 검사는 이게 주로 뼈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외상이 네. 있을 때 CT를 많이 찍게 되고요. 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네. 척추 쪽은 MRI 검사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증상이 없다면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네.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다고 하면 MRI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한 가지 방법이요. 네네. 제가 이를 찬물에 수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떤가요? 아, 예. 좋은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네. 허리 척추 근육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수영인데요. 네. 수영은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아쿠아거든요. 안에서 아쿠아. 예. 그러니까 중력을 직접 받지 않고 물 속에서 중력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있는 부담이 덜한 운동이라 생각되고요. 허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운동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 외에도 네. 척추 근육을 유지시켜 주는데 좋은 운동은 그 네.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걷는 것보다는 평지를 걷는 그런 운동이 아, 걷기 네. 운동이 또 허리 근육에는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나이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들이 허리 근육을 키운다고 뭐 무리하게 헬스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병을 키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운동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66세인데요. 네, 허리하고 다리가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MRI하고 다 찍었어요. 네네.
찍었는데 3번하고 2번하고 디스크가 있대요. 네. 1번하고 다. 네. 그런데 2번이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가 수술을 해야 된대가지고 네. 제가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안 한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은 무슨 그 차단술인가 뭔가 네. 허리에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그 주사를 2번 맞았어요. 네네. 맞았는데 맞고 나서는 허리가 더 힘을 못 쓰거든요. 예. 그래가 다시 한번 더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 제가 막 그냥 그 길로 안 갔어요. 네. 예, 디스크가 터졌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디스크 터진 증상은 뭐 3기 정도로 좀 진행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스크 터졌다고 하면 원래 이제 근본 원칙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로 해서 제거하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모든 환자가 디스크가 터졌다 다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차단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 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신경 차단술만으로도 충분히 디스크 수술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다 보면 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술도 최소친수 척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환자에게 주는 피해는 가장 미미하면서도 병변 부위만 제거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그런 수술적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터지지 않고 디스크만 튀어나왔다고 하면 저도 수술적 치료를 크게 권유하진 않는데요. 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된다면 한번 수술도 고려해 보실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또 근데 네. 선생님 그거를 수술을 하면은 2번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한 번은 뒤로 하는데 2번 그거는 뒤로 하면은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하체가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배로 해야 된대요. 배로 그 단순 디스크 제거 그 배로 한 2차로 수술하자고 한 거 보면 네네. 단순 디스크만 있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 2차로 나눠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할 때 척추 유압술을 할 때 원래 앞으로 뒤로 이렇게 2번 수술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이따도 설명드렸지만 단순 디스크만으로는 유압술은 시행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병원 측에서 앞뒤로 2번 수술하자고 했다고 하면 단순 디스크가 아닌 아마 협착증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네. 10년 전에 네. 4번, 5번 협착증 그게 있어가지고 네. 양쪽에 라사를 박아놨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네네. 이상이 없지만 지금 3번과 또 2번이 또 네.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불만을 갖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허리 수술했는데 왜 다시 아프냐 이겁니다. 예, 근데 척추가요 한 마디만 있는 게 아니라 5마디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 마디 수술이 잘 됐어도 네. 이제 다른 또 생활하고 퇴행성 변화를 겪다 보면 환자분과 같이 다른 마디에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4번, 5번 수술하신 게 수술하셨을 때 새로운 허리로 바꾼 게 아니고요. 예. 그 병변을 제거해서 통증을 치료한 거고 다른 병변에 또 병변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자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또 네. 수술을 해야 되나요? 디스크가 터졌으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 터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 보시면 앞뒤로 하자고 보면 예전처럼 협착증이 다시 도지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적인 뭐 보존적 주사도 맞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한번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근데 수술을 하면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로 수술하다 보면 네. 수술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2번 받다 그렇죠. 보면 뭐 마취의 위험성도 있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네.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한번 그렇게 고려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태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데 비술적인 치료인 뭐 내시경 치료나 아니면은 그런 시술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단계긴 한데 네. 정확한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MRI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다른 병원에 가려면 그 MRI를
찍은 MRI 들고 가면 되죠? 그렇죠. MRI가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네. 영상 자료를 CD로 복사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몇 개월 그거 되죠? 그게 뭐 대체적으로 계열이 정해진 건 없는데요. 어머니가 증상 발생한 이후에 찍은 MRI라면 현재 증상을 반영하고 있는 MRI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11월 달에 찍었거든요. 11월 달에 찍었으면 아직 6개월 조금 이제 될까 네. 말까 한데요.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박성진 선생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그 척추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허리 수술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요. 예. 허리 수술을 하면 나중에 못 걷는다거나 뭐 평생 허리병으로 고생한다는 그다음 잘못된 편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비가 진행되거나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나 내시경 척추신경 감압술 등이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수술 방법으로 미세현미경 제거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예,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디스크 수술의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술 부위를 5cm 내외로 작게 절개한 다음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며 부작용 및 후유증이 적을 뿐 아니라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나사나 인공뼈를 사용하는 수술은 단순 허리 디스크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법이 있고요. 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척추 수술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 눈으로만 의존하는 수술에서 현미경 수술로, 최근에는 현미경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로 발전하게 왔습니다. 네.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에 관련된 수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에 대해서 여러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모니터를 보면서 척추 내부 상태를 직접 보면서 뼈나 인대,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 더 자세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기존의 피부 절개를 통한 척추 수술법과 달리 피부에 약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미세현미경보다 확대된 영상으로 병변 부위를 미세기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거하고 피하 조직을 봉합한 후 테이프를 붙이시면 끝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1번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색 너덜한 부분이 탈출된 디스크인데요. 네. 2번 사진을 보면 디스크를 제거하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술이 다 완료가 되면 3번 사진처럼 탈출된 디스크 쇠기 깨끗하게 제거되고 네. 신경이 압박해서 풀린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 감압술,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간단한 수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최근 척추 수술은 가능한 한 정상 조직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란 기존의 수술과 동일한 효과는 없지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내시경 수술입니다. 예전 수술 방식은 우리가 흔히 열어서 수술한다고 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시행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상적인 조직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절개 없이 구멍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cm 미만의 최소 절개를 통해서 병변이 작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피부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요. 네. 병변만 제거하고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수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단순히 염증만 제거하는 보존적 치료인 시술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좀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피부 절개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은 최소한 절개를 해서 이 수술을 한 만큼 근육과도 신경의 손상도 적고 또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의 척추 내시경 수술,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시청자 상담을 했듯이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 환자나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취라든가 감염 문제인데 내시경 수술은 이런 합병증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부담을 갖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고령 환자나 당뇨병을 오래 앓았다거나 고혈압 환자가 같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충분히 대상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술 당일날 보행이 가능하고 흉터가 작아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로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도 디스크를 앓고 있는 바쁜 직장인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40대 또 50대 이후에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데요. 환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만큼 노화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척추에는 척추뼈를 따라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척추뼈와 인대가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뼈의 일부가 자라나고 인대가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함께 복합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림에서 거꾸로 된 삼각형이 척추관이 협착된 모양입니다. 뼈의 노화 현상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이 질환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그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의 환자가 50대 이상인 만큼 대표적인 노인 질환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인대가 더 남성들보다 두꺼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남성보다 훨씬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네. 이와 같이 허리를 구부리고 걸으면 좁아진 척추관이 조금 넓어져서 척추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을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힘들어진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던데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허리에서 엉치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허벅지가 당기며 무릎에서 발끝까지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를 바로 펴기 힘들고 밤에 잘 때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리가 점점 마비되는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고 둔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눕거나 앉아있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일어서서 서려고 하면 다리가 당기고 시려서 걷는 게 좀처럼 힘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게 되는데요. 네. 심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과 더불어서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 등의 장애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질환과 치료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네. 지금 81살 먹는 할머니인데 네. 지금 이게 좀 아픈 지가 좀 한 1~2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밑에 뭘 딱 볼라놓은 것 같고 발등에도 뭐 딱 차가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발로 디디면은 좀 힘이 좀 없어요, 다리가. 그래서 네. 서울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네. 서울까지 가서 MRI를 찍고 왔는데 거기서도 나가 많아서 수술은 힘들겠다 크고. 네. 그래서 이제 신경과로 가라 해서 신경과로 가니까 가서 주사를 몇 대 맞았어요. 네네. 허리에다가. 그런데 아무런 그게 없고 저번에 이제 또 대구로 갔거든요. 대구 병원에 잘한다 해서. 네네. 그것도 갔더니 저 나이가 많고 이래가 수술은 못 끝나겠다 크고 약을 한들 분을 주더라고. 네. 그런데 그 약은 그 지금 하루인가 밖에 안 먹었고. 네. 그런데 하도 그 방송에 네네. 수술 아이고도 그 뭐 산다고 근데 네. 그래 전화해봤습니다. 네네. 그러고 그가 이제 저 창원이라고요. 네, 지금 고령 분들이라 지금 수술은 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럼 예. 어머니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연세가 일단 81세시면 뭐 많은 편이십니다. 환자분 군에서도 70대 환자는 많으신데요. 네. 80대 환자는 고령인 건 사실이시고요. 그다음에 발바닥에 뭐 껌딱지를 붙여놓은 것 같다라고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감각 둔화가 있다거나 그렇게 심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원인은 척추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결국 하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지 쪽 증상이 있다면 척추가 원인이실 가능성이 많고 연세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주사 치료도 하고 하셨는데 아마 고령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렇게 큰 수술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환자분도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래 갖고 있던 뭐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들이 워낙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그런 뭐 유압술이라든가 그런 수술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증상을 완전히 제가 새로운 허리로 바꿔드리는 게 수술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네. 척추 치료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로 별로 호전이 없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치료인 풍선 확장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네. 석장술로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MRI를 보면 그런 분들이 판단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미경 수술보다는 내시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술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시술이 조금 더 낫다고 하시는데요.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런데 네. 그 수술 안 하고도 그리 할 수 있다 합니까? 네, 지금 수술이 좀 어려우시면 풍선 확장술이나 내시경 시술로 조금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니. 그거는 할 수 있다고요. 예, 근데 나는 네. 당뇨는 없거든요.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없고. 없으시다고 하면 네. 고령의 환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술과 네. 여러 가지 내시경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증 참지 마시고 적절한 네.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창원 힘찬 병원 네, 저희 어머니 저희 방송 중에는 저희가 지금 병원 이름을 말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전화 끊으시면 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을까요? 저희가 방송 저희가 끊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그 병원에서 네. 척추관이 막혔다고 수술을 권하거든요. 네. 예. 개인 병원에서는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약물 치료 해보자 그러는데, 네. 종합병원에는 2곳을 가봤는데, 3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네.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개인 병원에서 지금 한 3개월, 종합병원에서 한 2개월 정도 했고요. 네. 개인 병원에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보다는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조금 뭐 많이 서 있기나 집안일도 조금 뭐
무리하게 하거나 하면은 또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발바닥,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이로 그 발바닥하고 심할 때는 좀 많이 아프고 그런 걸을 때는 네. 열두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네. 또 많이 안 좋을 때는 장단 그 종아리로 해서 보금댕이로 해서 좀 당기는 느낌을 받고 그러고요. 왼쪽 척추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네. 꼭 그 수술을 해야 되나 싶.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6년. 66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0세 이상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하지 방사통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협착증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어머니 그 치료는 또 어떤 치료 해보셨어요? 뭐 약만 드셨나요? 아니면 뭐 주사도 해보고 다른 거 해보셨나요? 종합병원에서 그 왜 꼬리뼈 사이로 주는 주사 있죠. 예예예예. 그 뭐 5번 정도 맞아야 된다 하던데 한 네네. 대 맞을 네네. 때 5만 예. 원이던데 예예. 세 대까지 맞아봤어요. 세대요. 예. 맞아보고 이제 일반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침도 맞기도 하고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그 어머니 뭐 치료는 안 해보신 건 아니시네요. 한 5개월 정도 뭐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다 네. 해보셨는데요. 아까 그 대학병원에서 맞은 3회까지 맞은 주사는 뭐 어머니 가격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했는데 이게 뭐 항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치료법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먹는 약하고 주사 치료 먼저 해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바로 수술보다는 시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해 봅니다. 예, 시술이라는 거는 간단하고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권유해 드릴 수 있고요. 시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네. 수술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고, 왜냐하면 66세면 아직 많이 살 날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예,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요. 그쵸. 최소 침식 수술로 한번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일단 단계적으로 주사 치료까지 해보셨으니까 다음 단계인 시술적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근데 네. 예, 척추 뼈도 3번, 4번, 5번이 조금씩 어긋나 있다 그러고요. 예, 예. 디스크도 있고 네네네. 척추 간도 막혔다 그러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상태는 저도 이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디스크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졌다면 그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회복 가능한 조직입니다. 뼈가 자란 거는 네. 단순히 시술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인대나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증이 왔다고 하면 그거는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근데 뼈가 많이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술적 치료가 제한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뼈가 자란 것까지 깎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인데 수술 중에서도 다른 구조물은 다 냅두고 자라난 뼈만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한번 상태를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뼈가 자라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거에 아마 따라서. 영상 자료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검토해 보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다리가, 조금 걸으면은, 오른쪽 다리가 장단지가 탱탱하게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제 조금 쉬고 앉아있으면 또 풀리고, 조금 더 걸으면 또 장단지가 아파가지고, 또, 쉬면은 조금 풀리고, 이래가 많이 걷지를 못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네. 근데 거기 한번 개인병원을 갔는데, 네. 이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 허리에 주사를, 네. 주사로서 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가, 그 주사 2대를 맞아보고 입은데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물리치료나 받는다고, 네. 개인 병원에 이제 갔는데, 네. 그게 수술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할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6. 76선. 뭐 중요한 단서를 많이 주셨는데요. 뭐 걸을 때 아프다, 네. 쉬면 낫다. 전형적인 예. 협착증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지만, 오른쪽만 예. 예, 또 다리 통증의 원인이 이제 걸을 때만 생기고 쉴 때 낫다고 하면 대표적인 협착증 증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협착증이 있으실 때는 먼저 주사 치료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뭐 MRI 소견도 중요하고요, 엑스레이 소견도 중요한데 그런 소견보다 환자분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 이후에도 좀 통증이 났다고 하면 네. 주사 치료로서 통증을 조절하실 수는 있는데요. 주사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면 연세가 76세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술이나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태인데요. 치료를 근데 주사 치료를 2번밖에 안 해봤으면 아직 그래도 몇 번 더 해보실 할 여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사 치료도 한계가 있는 치료라서 여러 번 맞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2번 정도 치료했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실 그런 여유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럼 주사 치료를 좀 해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좀 시술 방법이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주사를 여러 번 맞은 게 아니라 2번 정도 맞았으면 네. 이렇게 원래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한두 번 맞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3-4번 정도까지 가셔서 치료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료 네. 효과가 좀 서서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또 궁금한 그럼 네. 나설 수가 있을까 예? 몸이 나셔야죠. 나셔야 되는데 주사 치료 이후에도 계속 아프시면 그때는 연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녀야 되겠네. 예? 네, 어머니. 치료를 꾸준히 이제 병원에 다니야 그렇죠, 되겠네. 어머니. 예, 한두 번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퇴행성 변화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두 번 병원 가서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꾸준히 치료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과 척추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화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었잖아요,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경미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이 부분 마취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들은 시술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전화 상담 중에서도 선생님 풍선 확장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수술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 성혈수가 비슷한데요. 좁아진 척추관 안으로 풍선이 달려있는 특수 카테터를 넣어서 좁아진 공간을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 꼬리뼈를 통해서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특수관을 통해서 약물을 넣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면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심혈관 계통의 협착에 널리 사용되던 것을 척추 질환에 적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풍선 확장술은 시간이 30분 내로 짧고 한두 시간 안정을 취한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환자나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도 그랬습니다만 이 척추관 협착증도 너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급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로는 현미경과 내시경을 보면서 뼈와 인대를 직접 제거해서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를 네. 신경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여 신경을 누르는 인대와 뼈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절개하므로 10mm 정도의 작은 최소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며 정상 근육과 인대 혈관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 1번 사진을 보면 협착이 원인이 있는 두꺼워진 인대를 볼 수 있고 이를 2번 사진을 보면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며 집게 모양의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제거하면 네. 3번 사진이나 4번 사진처럼 압박에서 풀린 신경을 내시경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그 수술 당일부터 걸을 수 있고 또 한 달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는 단순 신경 감압술만으로는 수술이 다 해결되지 않고 네. 불안정한 척추가 있다고 하면 이에 인공뼈나 이식이나 나사목 고정과 같은 척추 유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내시경 감압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해서 이 신경을 누르는 인대와 뼈를 제거하는 방법이네요. 근데 하지만 신경이 넓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수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예, 척추 유압술은 광범위한 부분을 감압술을 하다 보면 척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척추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네. 나사목 고정을 통해 튼튼한 척추를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예,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뼈나 합성 물질로 된 인공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 후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약 10일에서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수술을 했다가 잠시 괜찮아지다가 아프더라. 그래서 이 수술을 해도 소용없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수술을 해도 조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건가요?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이 있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간혹 재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수술을 꺼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술 후 증상이 호전돼서 무리하게 활동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에서 제거했던 뼈가 다시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 재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 그 위에나 밑에 마디와 같은 마디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후 관리인데요. 네. 수술은 변변 부위를 제거한 것이지 새로운 허리를 만들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허리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허리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아직 인간이 돌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60대가 넘어야지 신체가 노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10대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청소년기에도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규칙적인 허리 근육 운동을 통해서 유연한 허리를 만들어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듯한 자세로 앉는 습관, 허리를 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들기 등을 생활해야 합니다. 서거나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등을 둥그렇게 구부리는 자세는 근육에도 나쁘고 디스크의 압력을 높여 디스크 탈출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네. 또 잘 때도 무릎 아래쪽에 베개를 받쳐주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과체중은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를 주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듯한 자세와 앉는 습관, 무거운 거 들지 않기, 또 적정 체중, 또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 모시고 척추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새로운 허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네. 만성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많은 시술적 치료 방법과 내시경 수술 방법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척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적절한 시술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본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날은 지났지만요, 이제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또 안부를 묻는 전화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겠죠. 자식들의 안부 전화가 건강 비결,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